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기막힌 라디오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서울에 사시는 38세 이하영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두 사람에게 동시에 배신당한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배신을 당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요. 오늘 이 사연을 들으시면서 과연 피가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언제나 옳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38세가 된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죠. 5년 전 이 일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제 삶이 꽤 성공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좋은 직장, 든든한 남편, 다정한 엄마.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된 날, 제 세계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외동딸이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엄마와 단둘이 살았죠. 엄마는 제가 10살 때 아버지를 잃고 홀로 저를 키우셨습니다. 미용실을 운영하며 저를 대학까지 보내주셨죠. 엄마는 제 친구 같은 존재였어요. 나이 차이가 20살밖에 나지 않아서 더 그랬는지도 모르겠네요. 엄마가 저를 20살에 낳으셨거든요. 그래서인지 엄마는 50대 초반인데도 40대 초반으로 보일 정도로 젊어 보이셨어요. 제 남편은 9살 연상이었습니다. 42살의 중견기업 임원이었죠.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었고 저를 아껴줬어요. 결혼한 지 5년째였는데 아이가 없어서 그런지 신혼 때처럼 살았습니다. 남편은 제 엄마를 정말 잘 대해줬어요. 장모님이라고 극진히 모셨죠. 명절이면 항상 먼저 선물을 챙겼고 엄마 생신에는 호텔 뷔페를 예약해서 모시고 갔습니다. 엄마도 그런 남편을 아들처럼 아꼈어요. 하영아, 네가 남편 같은 남자를 만난 건 정말 복이야.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사위 어디 있겠니? 엄마는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우리 세 사람은 정말 화목한 가족이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어요. 균열은 작년 봄부터 시작됐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야근이 잦아졌어요. 주말 출근도 늘었고 출장도 자주 갔죠. 처음엔 승진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요즘 너무 바쁜 것 같은데 몸은 괜찮아? 응, 괜찮아.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한가해질 거야. 남편은 늘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프로젝트가 끝났다는데도 여전히 바빴죠. 그 무렵부터 부부 사이에 대화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피곤하다며 일찍 잠들었고 아침엔 서둘러 출근했어요. 주말에도 골프나 등산을 간다며 나갔죠. 어느 날 사소한 일로 다퉜습니다. 남편이 제 친구 부부 모임에 또 불참한다고 해서였죠. 도대체 요즘 왜 이래? 나랑 같이 있는 게 그렇게 싫어? 왜 이렇게 예민해? 일이 바빠서 그런 건데. 일만 바빠. 골프는 가면서. 그것도 일이야. 거래처 사람들이랑 가는 거라고. 말다툼은 점점 격해졌고 결국 남편이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그날 밤 남편은 술 냄새를 풍기며 새벽 2시가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다음 날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했어요. 엄마, 요즘 남편이 이상해. 자꾸 밖으로만 도는 것 같아.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어제도 싸웠어. 내가 예민한 건가? 엄마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하영아, 남자들은 가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너무 조이지 마.
그날 이후로 엄마가 자주 집에 오기 시작했어요. 반찬도 해오시고 청소도 도와주시고 남편이 있을 때도 자주 오셨죠. 사위,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 내가 보양식 좀 해줄게. 엄마는 남편을 각별히 챙겼어요. 남편도 장모님께 감사하다며 예전보다 더 살갑게 대했죠. 오히려 저보다 엄마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주말, 제가 회사 워크숍으로 1박 2일 출장을 갔습니다. 돌아와 보니 집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장모님이 와서 청소해주고 갔어. 나 혼자 있으니까 걱정되신다고. 남편의 설명이었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침실 화장대 위치가 바뀌어 있었고, 욕실에는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엄마가 쓰는 향수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는데 여하튼 뭔가 이상했죠. 엄마가 우리 침실까지 청소했어. 응, 구석구석 다 하시더라. 뭔가 찜찜했지만 그때는 그냥 넘어갔어요. 엄마가 도와주신 거니까요. 그 후로 이상한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엄마와 통화하다가 남편 얘기를 꺼내면 엄마가 미묘하게 말을 돌렸어요. 예전엔 사위 자랑을 그렇게 하시더니 이제는 별로 언급을 안 하셨죠. 아니, 오히려 피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의 행동도 이상했습니다. 제가 엄마네 가자고 하면 꼭 피곤하다거나 약속이 있다고 했어요. 예전엔 먼저 장모님 뵈러 가자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어느 날 남편의 차에서 엄마가 좋아하시는 브랜드의 립스틱을 발견했어요. 조수석 밑에 떨어져 있었죠. 이거 누구 거야? 아, 그거. 어제 여직원이 차 얻어 탔는데 떨어뜨린 모양이네. 남편은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왜인지 거짓말 같았어요. 그 립스틱 색깔이 엄마가 즐겨 바르시는 색깔이어서 바로 알아볼 수 있었거든요. 며칠 후 엄마에게 넌지시 물어봤어요. 엄마, 혹시 엄마가 자주 쓰던 땡땡 브랜드 립스틱 잃어버리지 않았어? 엄마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금세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 왜? 그냥 남편 차에서 비슷한 걸 봤거든. 요즘 그 색이 유행이잖아. 누구나 하나씩은 있지. 맞는 말이었지만 엄마의 반응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어요. 의심의 씨앗은 빠르게 자라났습니다. 남편이 샤워할 때 몰래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잠금 패턴을 바꿨더군요. 5년 동안 한 번도 바꾼 적 없었는데 말이죠. 엄마의 행동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예전과 달리 화장을 진하게 하시고 젊은 스타일의 옷을 자주 입으셨어요. 50대인데도 30대 후반처럼 보일 정도로 외모에 더욱 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엄마, 요즘 왜 이렇게 꾸미고 다녀? 나이 들어서도 가꿔야지. 여자는 죽을 때까지 여자야. 어느 날 남편이 출장 간다고 했습니다. 1박 2일 부산 출장이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거짓말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여자의 직감이랄까요? 그날 밤 엄마에게 전화했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에야 연락이 왔죠. 어제 왜 전화 안 받았어? 아, 미안. 일찍 잠들었어. 무슨 일 있었어? 엄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숨기는 듯한 느낌이었죠. 저는 그날부터 두 사람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출장 일정과 엄마의 외출 일정을 체크했어요. 놀랍게도 겹치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느 금요일 남편이 또 야근한다고 했어요. 저는 퇴근 후 남편 회사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오후 9시 남편이 회사에서 나왔어요.
하지만 집으로 오는 방향이 아니라 어딘가 다른 방향으로 가는 남편을 발견했어요. 저는 몰래 뒤를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한 호텔 레스토랑에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하늘색 원피스를 입은 채 들어와서 제 남편 앞에 앉은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제 엄마였어요. 아니, 이건 아니야. 우연이겠지. 저는 스스로를 부정하며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와인을 마시며 대화하는 모습이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남편이 엄마의 손을 잡았고 엄마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죠. 두 사람은 식사 후 호텔 로비로 갔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고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응, 여보, 무슨 일이야? 어디야? 회사지. 야근 중이야. 정말? 응, 왜? 무슨 일 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제 엄마와 호텔에 있으면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너무 비현실적인 일이 닥치니 화도 나지 않고 그저 멍하니 있게 되더군요. 눈물도 나지 않았고 그 어떤 감정도 들지 않았어요. 그냥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고 혹시 꿈이 아닐까 현실을 부정했어요. 제 남편과 제 친정 엄마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새벽 2시에 남편이 들어왔어요. 미안, 너무 늦었지? 일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 남편은 자연스럽게 거짓말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온 남편에게서 엄마의 향수 냄새가 났어요. 그 순간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다음 날 엄마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어제 뭐 했어? 집에 있었어. 왜? 그냥 보고 싶어서. 엄마도 거짓말했습니다. 두 사람 다 저를 속이고 있었어요. 저는 확실한 증거를 잡기로 했습니다. 탐정을 고용하는 것까지 생각했지만 제가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설마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 남편이 골프 간다고 했어요. 엄마는 친구들과 여행 간다고 했고요. 저는 두 사람을 미행했습니다. 남편은 골프장이 아닌 경기도의 한 펜션으로 갔어요. 1시간 후 엄마도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펜션 안으로 들어갔고 창문 너머로 다정한 모습이 보였어요.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펜션 문을 두드렸어요. 문이 열렸고 남편이 나왔습니다. 저를 본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깜짝 파티라도 하려고 했는데 내가 먼저 와버렸네. 제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뒤에서 엄마가 나왔습니다. 역시 경악한 표정이었죠. 하영아, 엄마도 계셨네요. 우연인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셋이서 거실에 앉았어요.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죠. 제가 먼저 말했어요. 언제부터였어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하영아, 이건 너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두 사람이 펜션에 단둘이 있는 게 무슨 우연의 일치라도 되나요? 엄마가 울기 시작했어요. 하영아,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그 순간 모든 게 확실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정말로 그런 사이였던 거예요.
얼마나 됐어요? 언제부터 나를 속였어요? 6개월. 남편이 힘없이 대답했어요. 제가 두 사람을 가장 믿고 의지했던 그 시간 동안 그들은 저를 배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구분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하영아, 정말 미안해. 의도한 건 아니었어. 그냥 어쩌다 보니 내 남편과 내 엄마가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다고. 엄마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네가 남편과 자주 싸운다고 해서 상담해 주다가. 정말 미안해, 하영아. 상담이 호텔과 펜션까지 이어지나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는 것 같았어요. 제가 물었어요. 서로 사랑해요? 남편과 엄마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저는 답을 알 수 있었어요. 하영아, 나는 너를 사랑해. 정말이야. 남편이 말했어요. 그런데 내 엄마도 사랑하는 거야?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가 말했어요. 하영아, 엄마가 나빠. 다 엄마 잘못이야. 남편은 네 남편이야. 엄마가 정리할게. 정리? 이미 시작된 걸 어떻게 정리해? 정말 내가 지금 무슨 일을 겪고 있는 건지 이 상황이 너무 비현실적이네. 저는 일어섰어요. 둘이 잘 지내세요. 전 이제 두 분 인생에서 빠질게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짐을 쌌습니다. 남편이 따라와서 막았어요. 하영아, 제발.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용서? 당신이 바람핀 것도 용서가 안 되는데 상대가 우리 엄마야. 어떻게 용서해?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남편은 무릎을 꿇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이 떠난 것 같았어요. 엄마도 계속 전화했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하영아, 엄마야.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엄마가 다 설명할게. 무엇을 설명한다는 걸까요? 이미 일어난 일을 어떻게 설명한다는 건지. 전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았어요. 일주일 동안 호텔에서 지냈습니다. 그 사이 남편과 엄마가 수없이 연락했지만 전부 무시했어요. 회사 동료이자 친한 언니에게 털어놨어요. 말도 안 돼. 너 제정신으로 하는 말 맞니? 도무지 믿을 수가 없네. 그러니까 말이야.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하영아, 너무 힘들겠지만 이혼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어머니와도 거리를 둬야 할 것 같아.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너무 비참하고 힘들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들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두 사람을 만나기로 했어요. 마지막 정리가 필요했거든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우리 딸,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엄마가 물었어요. 잘 지냈어. 사위와 나는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니야. 다 정리했어.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영아, 다시 기회를 줄 수 없을까? 내가 정말 잘할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혼하고 싶어. 그리고 엄마와도 더 이상 연락하고 싶지 않아. 두 사람 모두 내 인생에서 사라져줘.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영아, 제발. 엄마를 용서해줘. 네가 내 유일한 가족이잖니. 엄마라는 사람이 딸의 인생을 그렇게 망쳐놓는 게 말이 돼. 당신은 더 이상 내 엄마가 아니야. 난 이제 더 이상 당신을 엄마라고 부르지도, 엄마라고 인정하지도 않을 거야. 내 인생에서 당신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준비한 이혼 서류를 남편에게 건넸어요.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 그냥 깨끗이 끝내자. 남편이 서류를 받아들며 말했어요. 정말 이렇게 끝내야 해? 넌 사람이 아니야. 나는 사람이 아닌 것과 더 이상 어떤 대화도 하고 싶지 않아.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남편이 유책 배우자였기 때문에 위자료도 충분히 받을 수 있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그 돈을 받는 것조차 역겨웠거든요. 저도 괜찮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에 혼자서 먹고 사는 데는 전혀 걱정이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에게는 그 어떤 것도 받지 않고 제 것만을 가지고 나왔어요. 엄마와의 관계는 더 힘들었습니다. 법적으로 끊을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끊어졌더군요. 더 이상 엄마에게 어떤 미련도, 원망도, 분노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다만 그 사람이 내 엄마라는 사실이 저를 계속해서 힘들게 했어요. 엄마라는 사람의 기억을 지울 수만 있다면 기억상실증에라도 걸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엄마가 계속 찾아왔어요. 회사로도 오고 새로 구한 오피스텔로도 왔죠. 하영아, 제발. 엄마 용서해줘.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제발 그만 오세요. 전 이제 당신 얼굴을 보기도 싫어요. 당신 얼굴을 보면 죽고 싶은 심정이에요. 제발 부탁이에요. 더 이상 내 앞에 나타나지 말아줘요. 잔인한 말이었지만 그게 제 진심이었어요. 엄마가 울며 말했어요. 네 아빠 일찍 떠나고 너 하나만 보고 살았어. 그런데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정말 미안해. 그러니까 왜 그랬어? 왜 하필 내 남편이었어? 엄마가 대답했어요. 외로웠어. 그리고 사위가 따뜻하게 대해줬어. 오랜만에 여자로서 대접받는 기분이었어. 사위한테 그런 감정을 느낀다는 것부터가 엄마는 제 정신이 아니야. 엄마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이혼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로운 회사로 이직했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어요.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처음 몇 달은 지옥 같았어요. 매일 악몽을 꿨고 사람을 믿을 수 없게 됐죠. 정신과 치료도 받았습니다. 배신 트라우마가 심하신 것 같아요. 그것도 가장 가까운 두 사람에게 동시에 배신당하셨으니 한동안 많이 힘드실 겁니다. 약물 치료를 꾸준히 하셔야만 해요. 꾸준히 병원 내원하면서 저와 상담하시고 약물은 제가 먼저 말씀드리기 전까지는 절대 자의적으로 끊으시면 안 됩니다.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취미 생활도 시작했어요. 요가를 배우고 그림도 그리기 시작했죠. 어느 날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하영아, 잘 지내니? 한번 만날 수 없을까? 아니요. 우리는 이제 남이에요. 그래도 5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넌 사람으로서 저질러선 안 될 일을 저질렀어. 난 더 이상 너를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아. 그만 내 인생에서 사라져줘. 남편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가끔 안부를 묻는 문자를 보냈어요. 하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2년째 되던 해 이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하영아, 네 엄마가 많이 아파. 유방암이래. 지금 항암 치료 중이야.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래요. 잘 치료받으시길 바래요. 저는 그 사람과 더 이상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하영아, 그래도 한번 가봐.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해. 이모, 저는 갈 수 없어요. 이모는 모르실 거예요. 엄마가 저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말이에요. 이모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알아. 다 들었어. 그래도 하영아. 그래도 엄마잖아. 그 엄마라는 인간이 제 남편과 바람이 났어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짐승이지 사람이에요? 그게 엄마 자격이 있나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 이모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가 아프다는 소식에 마음 한구석이 아팠지만 그래도 찾아갈 수는 없었어요. 아직 상처가 너무 컸거든요. 3년째 되던 봄 엄마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하영에게 이 편지가 내게 닿을지 모르겠구나. 엄마는 이제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 암이 전이되어서 더 이상 치료가 어렵대. 하영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변명하고 싶지 않아. 내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아. 네 남편을 빼앗은 것도, 너를 배신한 것도 모두 내 잘못이야. 50년 인생을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야. 너를 잃은 것. 유일한 딸을, 가장 소중한 사람을 내 손으로 밀어낸 것.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을게.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 그저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할게. 내가 살아오면서 너는 엄마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어. 지금도 그래. 비록 내가 그 사랑을 배신했지만 항상 건강해라 내 딸아. 엄마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편지를 받고 한 달 후 이모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하영아, 엄마가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겼어. 마지막일 수도 있어. 정말 안 올 거야? 고민했습니다.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증오와 그리움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죠. 결국 병원에 갔습니다. 3년 만에 본 엄마는 너무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예전에 젊고 아름다웠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하영아. 엄마가 힘겹게 제 이름을 불렀어요. 엄마. 나왔어. 고마워. 와줘서 정말 고마워. 엄마의 손은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손을 잡을 수는 없었어요. 그저 침대 옆에 앉아 있기만 했죠. 하영아,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알아. 이제 됐어. 그래도 이 엄마를 용서할 수는 없겠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고 싶은 마음과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충돌했거든요. 그날 저는 엄마 곁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그저 가만히 곁에 있어줬어요. 늦은 밤 병원을 떠나며 저는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엄마를 용서할 수는 없어. 하지만 엄마가 너무 아파하진 않았으면 좋겠어. 그동안 키워줘서 고마웠어. 남편 없이 그동안 혼자서 자식 키우느라 고생 많았어.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야. 편히 쉬어. 일주일 후 엄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 갔어요. 남편도 와 있었습니다. 3년 만에 본 남편은 많이 초라해 보였어요. 우리는 짧은 인사 외에는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영정 사진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20년 동안 홀로 저를 키워준 엄마. 제 유일한 가족이었던 엄마. 그런 엄마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이모가 엄마의 유품인 일기장을 건네줬어요. 집에 와서 일기장을 읽었습니다. 엄마의 외로움, 갈망, 후회가 가득했어요. 특히 저와 관련된 부분은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죠. 하영이를 잃었다. 내 손으로 내 딸을 잃었다.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사위를 만날 때마다 하영이 생각이 났는데 왜 멈추지 못했을까?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다. 오랜 외로움에 정신줄을 놔버렸던 것이다. 일기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엄마도 후회했구나. 하지만 이미 늦어버렸죠. 엄마가 떠난 후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38살이 됐어요. 새로운 회사에서 팀장이 되었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엄마 생각이 납니다. 좋았던 기억들도 떠오르죠. 함께 여행 갔던 일, 밤새 수다 떨던 일, 제 결혼식에서 울던 엄마의 모습이 아직도 종종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배신의 기억은 더욱 더 선명합니다. 그 모든 좋았던 기억이 무색해질 만큼 그 상처는 저의 영혼을 죽여버렸고 그것은 제가 살아가는 동안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남편은 재혼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살든 이제 더 이상 어떤 관심도 없습니다. 이제는 미움도 남지 않았거든요. 저도 최근에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조심스럽지만 새로운 시작을 해보려 합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완전히 치유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사람을 만나보려 합니다. 어느 날 친구가 물었어요. 하영아, 만약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곰곰이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아니, 용서는 할 수 없을 것 같아. 하지만 적어도 엄마가 떠나기 전에 병원에서 조금 더 보호자 역할을 하기는 했을 것 같아. 그리고 엄마에게 그동안 고마웠다는 말을 조금 더 했을 것 같아. 이제 저는 알게 됐습니다. 피가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걸. 때로는 피부치가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한다는 걸. 엄마는 제게 생명을 주고 20년간 키워준 은인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큰 배신을 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중성을 받아들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펜션에 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모르고 살았다면 더 행복했을까?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었겠죠. 제가 앞으로 새 사람과 새로운 가족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두 번째도 실패하란 법은 없겠죠. 용기를 가지고 마음 가는 대로 살아보렵니다. 엄마의 납골당에 가끔 갑니다. 꽃을 놓고 짧게 인사하죠. 엄마, 나 잘 지내. 걱정하지 마. 완전한 용서는 아니지만 완전한 증오도 아닙니다. 그 중간 어딘가에서 저는 제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하영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배신당한다는 것. 그것도 두 사람에게 동시에 배신당한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죠. 하지만 하영님은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섰습니다. 용서하지는 못했지만 증오에 갇히지도 않았죠. 그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을 겪어보신 적이 있나요? 그때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때로는 용서하지 않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화해하고 용서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는 것도 치유의 한 방법이니까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때로는 그 피가 가장 독이 되기도 합니다. 인생은 참 복잡하면서도 어려운 것 같네요. 오늘도 기막힌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